부동산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행동지 펀드의 표적이 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역대급 횡령 사고 기억들 하실 텐데요. 예. 2천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금괴를 사고 주식 투자를 하고 진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회사가 이 사고를 수습하긴 했습니다만은 사고 자금을 이제 100% 완전 회수하지는 못했고요. 당시 이제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진들에게 딱히 잘못을 제대로 묻지도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단지 회사 직원 한 명의 일탈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된 모양새거든요.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 감사위원회도 설치를 했고 사회이사를 과반 이상 채우는 등 개선책도 등장을 하긴 했지만 예.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문제나 대주주 견제 등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여서 예. 이들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KCGI 펀드, 일명 강성부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혹시 확인이 된 겁니까? 강성부 펀드가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도 있었는데 주식 매입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까? 사실 이제 모 언론사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양사가 모두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 네.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는데요. 예. 회사 측에서 사실무근이다, 이거 사실 아닙니다라고 확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행간을 해석을 해서 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황상 판단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가 이제 약간 그런 경우인데 이번 강성부 펀드, 그러니까 KCGI 펀드의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매입과 관련된 사실은 후자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CGI 펀드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네. 어쨌든 사모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현재 500억 원 이상 사들인 것은 주식 매수 주체를 파악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하게 되면 기타 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기타 법인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500억 원 이상 사들인 것은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KCGI냐 아니면 다른 데냐의 문제긴 한데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다음에 KCGI 쪽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KCGI가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가 일반적인 사모펀드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성격이? 사모펀드들이 이제 성격들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요. 예. 특히 이 KCGI 펀드는 이른바 행동주의 사모펀드 또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지분율을 끌어올린 뒤에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값어치를 끌어올리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에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공격적인 개선 요구가 만약에 이 KCGI가 더 주식을 사모은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는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는 딱히 많은 걸 돌려주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향후에 강력한 배당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다른 주주 배려책을 요구하거나 또는 경영진에게 이전에 있었던 사고의 책임을 또 한번 묻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사모펀드 하면 먹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먹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희가 IMF 때 외국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외국계 펀드가 워낙 저가의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수익을 많이 올리고 정상화된 이후에 돈을 빼갔기 때문에 우리 자금이 아니고 외국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먹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사주지 않았으면 살지 못할 기업을
그들이 들어와서 살려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은 하지만 네. 들어와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유유자산을 막 팔아 넘긴다거나 이런 성격의 펀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사모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강성훈 펀드가 한진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진칼의 KCGI 펀드가 한 16% 이상 지분을 사들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간의 경영권 분쟁에 같이 달라붙었었고요. 예. 첫 등장은 한진칼 대주주들의 무능한 경영, 그다음에 뭐 허술한 지배구조, 그리고 대주주 일가들이 일으켰던 여러 가지 일탈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등장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들과 딸 간의 경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조금 그 아들 말고 조현아 부사장 쪽에 지분에 같이 들어가면서 경쟁을 좀 벌이는 구도로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들인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이 경영권 분쟁은 끝이 났고요. 예.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조원태 회장은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양한 주주 배려책을 내놨고 경영 개선과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KCGI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가 좀 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KCGI 펀드는 자신들의 지분을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라고 불렸던 반도그룹에 전량 매각을 하면서 큰 차이까지 거두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KCGI가 가진 좋은 투자 성공 사례겠죠. 그렇게 본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에 들어갈 때 보통 사모펀드들은 주변에서 자금을 모아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이런 수익을 올릴 겁니다라는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좋은 투자 사례가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도 상당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서 앞으로 이제 뭐 투자의 모양이라든지 공격하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시장에서는 좀 흥미진진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를 일종의 뭐 투자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어떤 방식의 요구들을 하거나 뭐 공격해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의 조금 약한 고리로 보이는 게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최규옥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가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외국계 펀드가 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KB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이 각각 5% 정도의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인데요. KCGI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로서 지금 지분을 사모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500억 원 정도를 이미 샀다라고 하면 지금 한 2, 3%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향후 이제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 명부에 이름이 드러날 텐데요. 한 5% 정도의 지분만 확보해도 의미가 있고 만약 7%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2대 주주에 올라서는 것이고요. 한 5%만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나 KB자산운용이나 이런 곳들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KB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사모펀드는 아니지만 종종 자신들이 투자하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 개선 요구에 사안을 보내기도 했고요. 뭐 KMH, 골프존 등에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바가 있어서 서로 목표하는 바가 같다면 그리고 이전에 대규모 횡령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까 7% 2대 주주인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외국계 펀드는 더군다나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합종 연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위협으로 최규옥 회장 최대 주주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 이제 국내 얘기를 했지만 해외에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의 경영 개선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죠. 굉장히 많고요. 과거에 뭐 엘리엇 매니지먼트나 이런 데들이 국내 뭐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을 공경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사례는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워렌 버핏도 사실은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주주 행동주의자이기도 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보통은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만 보시지만 1960년대에 미국에 매우 큰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른바 샐러드 오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의 계열사가 예. 상고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샐러드 오일을 10%만 진짜를 보관하고 나머지 90%는 바닷물로 채워서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큰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네. 규모가 그 당시에 6천억 달러였거든요. 와. 지금 돈으로 계산해도 800억 원이 넘는 돈이니까 1960년대면 얼마나 큰 규모였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선 게 모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고 결국 이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가 폭락을 했죠. 이 당시에 워렌 버핏이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면서 경영 개입을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뭘 요구했습니까? 일단 워렌 버핏은 이때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와, 예. 지금은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신용카드를 하는 금융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당시에 막 여행자 수표라는 금융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의 보증을 선 은행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예.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이 될 것 같은 이 금융사업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큰 손해를 보게 되겠다라고 워렌 버핏은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다른 주주들은 이 보상하지 말라고 할 때 워렌 버핏은 도리어 경영권을 압박해서 은행들에게 이거 보상 다 해줘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은행들에게 이 보상을 다 해줬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크게 봤지만 2, 3년 뒤에 주가가 3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워렌 버핏은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그렇군요. 굉장히 성공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전문 경영인 체제가 일반화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강하게 들어가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네. 사실 이사회에서 이사진이 바뀌고 하면서 경영 개선 요구가 좀 잘 들어지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사례하고 미국 사례를 그대로 연결시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대부분 대주주 또는 오너가라는 이 강력한 세력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 그렇죠. 행동주의 네. 펀드하고 주주 간의 대결이 벌어지면 경영권을 놓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이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주주들이 세대결을 할 때 어려운 황금 낙하산 제도라거나 이런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온다라고 꼭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건 이렇게 회사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세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지켜볼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오늘 경제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